정말로 쉽죠? 쉽다고 생각하죠? 근데 쉽지 않아요. 반갑습니다. 수만이 무료인강TV의 이티쌤이라고 합니다. 자, 1월 1일이 지난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은 어떠신가요? 저는 항상 1월 1일이 될 때마다 생각을 해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올해 어떤 거를 달성해야 되는지.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저한테 있어서 이 수만이 무료인강TV를 시작하게 된 것이 정말로 컸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해나갈 것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그리고 하영민 선생님이 만들어갈 것들이 정말로 큰 것이고 이것이 정말 특별함을 저희한테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가 수만이 무료인강TV를 통해서 만들고 싶은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전국에 계신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두 번째는요, 무료인강이라고 하더라도 퀄리티를 높이고 보여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무료인데 무료면 아무리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하고 하영민 선생님은 이 수만이 무료인강TV를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준비를 했고 많은 투자를 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과 저희하고의 이 만남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요. 자, 이 강의라고 하는 것의 퀄리티를 높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강의를 수강한다라고 했을 때 도움이 크게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의지, 그 마음, 불타오르고 있는 그 공부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수능날까지 저희와 함께 끝까지 따라가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로 쉽죠? 쉽다고 생각하죠? 근데 쉽지 않아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노력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2020년 수능 성공하실 겁니다. 저와 하영민 선생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2020년 수능까지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자, 배틀그라운드 해본 사람 손 들어봐. 한 번이라도 화장해본 학생 손 들어볼래? 자,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과하고 이과가 같이 동시에 보는 과목이에요. 유일하게. 자,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공부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좀 쉬워요. 근데 제 생각은 자,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과이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에 쏟을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상대적으로 많진 않아요. 그 얘기가 뭐냐? 미적분 2하고 기하 벡터에 들어가는 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야 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들을 다 포함시키면서 거기다가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과목까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 자체의 시간 자체를 많이 단축하셔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자, 이 이과 강좌를 개설한 목표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능에 나오는 내용들 위주로 그것들만 챙겨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강좌 하나와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것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수능에 나오는 문제들을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만 열심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경우의 수에 대해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경우의 수가 뭐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쉬운 내용이긴 한데 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기도 해요. 잘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잘 못하기 때문에. 자, 그게 뭐냐? 자, 이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세 글자로 단축을 해볼게요. 경우의 수는요, 자, 이거예요. 니은, 기역, 디귿이에요. 뭘까요? 자, 맞추시는 분들 제가 기프티콘 쏴드리겠습니다. 자, 언제 기준으로요? 댓글 기준으로 해갖고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한 답을 써주시면 아유, 불화까지 말라고요? 네,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진짜 정말 댓글로 처음으로
요거 경우의 수가 뭐다라는 걸 달아주시는 분께 제가 무조건 기프티콘 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자, 경우의 수는 뭘까요? 경우의 수는 뭐라고요? 니은, 기역, 디귿이라고요. 노, 가, 다예요. 노가다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수학에서 노가다가 어디 있어요? 아, 선생님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데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경우의 수는 노가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꼼꼼하게 노가다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이 확률과 통계 단원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단원이란 얘기예요. 자, 지금까지 배웠던 미적분 1, 미적분 2, 그 다음에 수2, 수1,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하 벡터까지 이런 단원들과 이 나와 있는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단어는 근본적으로 많이 달라요. 자,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단어를 배우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 단원이라는 게 노가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단원에서 어떤 실수들을 저지르게 될까요? 계속해서 뭔가 생각만 하고 그것들을 손으로 옮기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요. 1, 그 다음에 3, 5, 그 다음에 7, 9, 11. 자, 요렇게 써져 있는 수열에 대해서 자, 10번째 줄에 7번째 있는 숫자가 누구니?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1, 3, 5, 7, 9, 11이니까 뭔가 규칙성이 있겠구나. 그럼 규칙성을 한번 찾아봐야겠구나.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숫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규칙을 찾아봤어요. 자, 그래서 10번째 있는 규칙에서 7번째 있는 숫자가 뭔지 이렇게 해서 찾아주는 게 문제의 의도였죠. 근데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한 친구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정말 공부 못하던 친구였거든요.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야, 너 그거 맞았냐? 왜? 뭐 몇 번? 이거 답 이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친구 답이 저랑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땐 답 이건 것 같은데 아니야 무조건 이거야 라고 확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물어봤더니만 그 친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숫자들을 다 쓴 거예요. 1, 3, 5, 7, 9, 11, 13, 15, 17, 19 다 써서 이쪽에 오는 숫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했습니다. 제가 틀렸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노가다죠. 수학에서의 노가다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수열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이런 노가다를 하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상 1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다 쓰는 거는 솔직히 바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경우의 수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세는 것이 1에서부터 10번째 찾아서 그거에 대해서 7번째를 찾는 요 과정보다 뭐하단 얘기예요? 더 현명한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왜요? 노가다니까. 그리고 결국 저는 요런 과정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자, 틀렸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이죠. 틀렸죠. 자,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어떤 실수를 저지르냐면요. 뭔가가 있을 것 같아서 손을 쓰지 않고 뭘 하는 거냐면 머리만 굴린다고요. 머리만 쓴다고. 그러다가 뭐합니까? 문제를 놓치게 되죠. 문제를 못 푼다고요.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시간만 지나가요. 어떻게 푸는 거지? 이걸 어떻게 풀었었지? 라는 생각만 하면서 시간이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수학은요. 손을 쓰는 학문이죠. 자, 수학이잖아요. 그쵸? 손수 배우락 아닙니까? 자, 여기 나와 있는 경우의 수라고 하는 요 확률과 통계 파트는 더더욱이
이 노가다라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단순히 노가다를 하는 거냐? 그냥 단순히 노가다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노가다라고 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툴들이 존재합니다. 그게 뭡니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배워야 되는 여러 가지, 자, 순열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합이라든가,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한 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노가다를, 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노가다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겠죠. 효율적으로. 효율적인 노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에다가 자, 효율적인 노가다를 진행을 하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자, 이 노가다라고 하는 거가 그냥 단순히 그냥 땅만 파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 노가다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도 하셔야 되는 거냐면 논리성도 확보를 해야죠. 논리적인지를 봐야 돼요. 논리적으로 얘가 타당한지를 확인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맞는 거, 내가 진짜 맞는 거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그냥 답만 맞았는지. 자, 이거 한번 봐볼까요? 자, 여러분들, 자, 2 플러스 6이 뭡니까? 2 플러스 6은 8입니다. 아유, 씨, 너무 쉽죠? 그쵸? 자, 4 곱하기 2는 뭐예요? 4 곱하기 2는 8이죠. 그쵸? 자, 2 곱하기 2는 뭘까요?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8입니다. 자, 확률과 통계에서는 어떤 문제에 오류가 생기는 거냐면 2 플러스 6이라고 하는 요 답과 4 곱하기 2라는 요 답과 2 곱하기 2 곱하기 2라는 요 답이 다 다른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8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요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맞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2 플러스 6이라고 하는 요 결과에서 나오는 요 두 가지하고 6가지의 의미, 그 다음에 이 4 곱하기 2라고 하는 요 놈의 의미, 그 다음에 2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하는 얘네들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석하셔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롭게 문제를 출제가 됐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파악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확률과 통계는 뭐라고요? 노가다다. 어떤 노가다입니까? 논리성을 가지고 있는 노가다다. 자, 거기에 자, 여러분들이 순열이나 조합 같은 것들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노가다를 하셔야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정리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자, 지금까지 자, 이과 수학 다른 것들 못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이 경우의 수 확률과 통계를 빨리 정리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경우의 수 파트 이쪽 문제, 확률과 통계 문제들은 전부 다 맞힐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로 쉬워요.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하십니다. 따라오세요. 저랑 같이 가십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면서 아까 얘기했었던 노가다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사전식 배열과 수영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사전식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A, B, C, D, E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배열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수영도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노가다를 도와주는 어느 일정의 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자, 조건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것들을 수영도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 학생 A, B, C, D가 각각 자신의 수학 교과서를 한 권씩 꺼내서 4권을 섞어놓고 자, 한 권씩 임의로 선택하기로 하였다. 자, 내가 교과서를 4권을 딱 내놓고 나서 그걸 막 섞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막 나눠줬어요. 자, 그랬을 때 D가 먼저 교과서를 선택했는데 그 D가 누굴 가진 거예요? A의 교과서를 선택하게 된 거죠. 그렇죠? 자, D가 A 교과서를 가지게 됐어요. 그랬을 때 나머지 세 학생이 아무도 자신의 교과서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나왔죠. 자, 그럼 상황이 주어졌으니까 어떻게 풀지라는 생각보다는 손이 먼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손이 먼저 가야 된다고요. 자,
D라고 하는 요 조건, D라고 하는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는요,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A라고 하는 애의 교과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었죠. 그럼 나머지는, 자, A하고 B하고 C라고 하는 학생이 있을 텐데, 자, 남은 교과서는 뭡니까? A라는 애의 교과서는 얘한테 이미 들어갔으니까, 자, 나머지 교과서는 지금 누가 남았어요? 지금 B하고 C하고 D라고 하는 이 세 명의 교과서가 남았죠. 이 세 명의 교과서를 A, B, C한테 나눠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 A라고 하는 학생이 가질 수 있는 교과서의 개수는, 자, B를 가질 수도 있고요. 자, 이거는 고정된 거니까, 자, 이건 고정을 시켜놓을게요. 얘는 고정됐어요. 얘는 고정시켜놓고. 자, B를 가질 수도 있고, A는. 그 다음에 C를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D를 가질 수도 있죠. 자, 요렇게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나누는 요러한 역할들, 요렇게 나누는 것들을 우리가 수영도라고 얘기할 건데요. 왜 수영도냐면 나무 숫자 쓰는 거거든요. 즉, 나무에서 가지가 가지치기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 나뉘어진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림상으로 표현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B하고 C하고 D가 있는데, 이 B라고 하는 거를 A가 B라는 거를 선택을 했을 때, 나머지는 이제 C하고 D죠. C하고 D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뒤쪽에 나올 수 있는 거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B는, 자, C도 가질 수 있고 D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C는 뭐예요? C를 못 갖죠. 그쵸? 자기의 교과서를 선택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쪽에 올 수 있는 거는 C. 그 다음에 이쪽에 올 수 있는 건 D. 요렇게 한 가지 케이스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A가 C의 교과서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자, B라고 하는 애가 가질 수 있는 거랑 C라고 하는 애가 가질 수 있는 거의 교과서는요. 자, 뭐가 남았습니까? C를 가졌으니까 얘는 이미 썼고요. 그 다음에 B하고 D인데, B가 B를 못 갖는 거니까 이 뒤에 올 수 있는 거는, 자, 이쪽에 뭐가 옵니까? D밖에 못 오죠.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 거에서는 B를 가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D를 가졌을 때, A가 D를 가졌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 뒤에 올 수 있는 거의 조건은, 자, 바뀌어가지고 C하고 D, B가 되시겠죠. 자, 요렇게 우리가, 자,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써봤습니다. 자, 요 써본 거는, 자, 써보니까 지금 가지수가 몇 가지밖에 안 돼요. 세 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쪽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보고 이것들 막 머릿속에서 막 이제 쥐어짠다고요.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걸 어떻게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들을 뭐 하신다면, 그냥 생각만 하신다면은 이것들을 써보지도 못한 채 그냥 문제를 포기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한 문제예요. 손으로 쓰기에 무리가 되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건은 뭐라고요? 위에 나와 있는 얘네들의 자기 자신의 교과서를 가지지 않는 것. 오케이? 자, 그것을 파악을 해주시면 우리가 세 가지라고 하는 답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라고 하는 파트. 자,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에서 여러분들이, 자, 간과하기 쉬운 파트기는 한데 요것들을 잘 잡느냐 못 잡느냐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확률 통계 전반적인 내용들을 잘 잡느냐 못 잡느냐가 될 거라는 걸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여러분들, 자, 합의 법칙. 자,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케이스를 분류해라. 케이스 분류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고배 법칙. 자, 고배 법칙이다라고 하는 요것의 의미는요. 자,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이러한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고배 법칙이다라는 것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가 분류되는, 자,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요. 다른 상황들입니다. 다른 상황.
자, 다른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 케이스 분류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자, 상황들을 분류해서 따로따로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의 예시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자, 돈 세는 문제 있으시죠? 자, 돈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이 자, 100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자, 3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00원짜리가 있는데 500원짜리가 마찬가지로 3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000원짜리가 있는데 1000원짜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5장이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5장. 자, 요렇게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을 자, 몇 가지가 되는지 한번 세볼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을 거냐면 이것들을 우리가 세는 데 있어서 자, 방법적인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자, 확률과 통계는 뭐라고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로 하는 거라고요? 손으로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수능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뭐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손으로 노가다 하는 연습을 철저하게 지금부터 저를 따라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까지 했던 방법은 잊으세요. 자,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환전이 생각난다. 버리라고요. 그렇게 가시면 수능 때 절대로 못 풀어요. 왜? 수능에는 익숙한 유형화된 문제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노가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문제에서 자, 여기 나와 있는 값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류를 해줄 거냐. 자, 이렇게 분류를 해줄 거예요. 자, 노가다를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단계 수영도를 그린다. 자, 근데 내가 분류하는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자, 기준이라고 하는 놈을 여기서 뭐로 잡을 거냐. 1000의 자리로 잡을게요. 1000의 자리. 1000의 자리가 뭐냐에 따라서 기준을 잡을 거예요. 자, 그때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1000의 자리가 0이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1000의 자리가 1이었을 때. 세 번째 1000의 자리가 2였을 때. 네 번째 1000의 자리가 3이었을 때. 자, 그 다음에 4, 5, 6까지 갈 수 있네요. 그쵸?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상황이 딱 존재합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100원짜리를 3개 사용하고 500원짜리를 3개를 사용해갖고 만들 수 있는 그 뒷자리의 숫자들을 나타내 주시면요. 자, 나타낼 수 있는 0 이후의 숫자가 몇 가지인지를 한번 세볼게요. 자, 몇 가지가 될까요? 자, 우리 한번 세볼까? 자, 손으로 세도 돼요. 자, 100원, 200원, 300원. 그 다음 뭐 있죠? 500원,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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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원, 800원까지 가능하네요. 그쵸? 그럼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죠? 다시 해야 되나요? 100원, 200원, 300원, 100원, 200원, 3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7가지죠. 그쵸? 따라서 자, 여기서 7가지가 나오네요. 그쵸? 자, 수영도라서 가지네요. 자, 이런 헛소리 같은 농담은 스쳐 지나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번이 됐을 때, 맨 앞에가 1이 왔을 때는요, 자, 어떻게 될까? 자, 이때는, 자, 우리 생각해 볼까요? 이것도 똑같이 7가지일까요? 아닙니다.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자, 맨 앞에 0이 와도 되잖아. 0, 0, 0. 0이 오게 되면 뭡니까? 자, 0이 오면 1000원이잖아요. 10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300원, 1500원, 1600원, 1700원, 1800원. 총 8개네. 하나가 추가됐죠. 그쵸? 8개예요. 8가지. 8가지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밑에 나와 있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자, 앞에가 2로 바뀌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가지수가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지 않아요. 자, 얘랑 그 다음에 얘까지 여기 나와 있는 1개, 2개, 3개, 4개, 5가지는 다 8가지예요. 즉, 잘 보세요. 이것들은요. 1개, 2개, 3개, 4개, 5가지 상황은 우리가 고매 법칙으로 가져갑니다. 무슨 얘기냐? 8가지의 상황이 5개가 똑같다라는 얘기는 8 곱하기 5라는 얘기입니다. 8 곱하기 5라고요. 8개가 5번 반복되는 상황이니까. 자, 이거에다가 자, 여러분들 자, 맨 위하고 맨 아래 볼게요. 자, 여기 몇 가지입니까, 지금? 7가지죠? 왜 얘는 7가지가 됐냐면, 자, 000은 안 되잖아. 즉, 뭐예요? 100원
아예 포함 안 되는 0이라고 하는 게 빠져 있으니까 여기 7가지죠.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볼까요? 자, 마지막 거 6,000원이었을 때, 자, 이거는 좀 확실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확실하지가 않아서 지금 남겨놓은 건데, 자, 500원짜리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자, 확실하지 않은 건 구분을 먼저 해놔야 돼요. 상황을 나눠놓고 나서 얘는 고배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상황 5개가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는 0에서의 상황과 1번 상황과 여기 있는 상황 요거를 2번으로 퉁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요놈의 상황을 3번이라고 딱 나타내 주신다면, 자, 이쪽에 있는 3번 상황도 6,000원이 되더라도 여기도 8가지네. 아이 뭐야, 합쳐놓을 걸 그랬다. 같은 상황이니까. 근데 어차피 몰랐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쵸? 그럼 뭐합니까? 자, 여기 있는 요거가 몇 번이었어요? 얘가 2번 상황이었죠. 1번 상황 뭐였죠? 1번 상황은 자, 몇 가지였습니까? 7가지였죠. 7가지. 그 다음에 3번 상황은 몇이었습니까? 3번 상황도 8가지였죠. 자, 얘네들은 뭐가 된 거예요? 분리가 된 거죠. 케이스를 나눠놓은 거죠. 내가 조건에 따라서. 왜? 상황이 다를지도 모르니까. 상황이 다른 상황이라고 주어졌지만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들은 나눠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랬을 때 더해주시면 내가 구하려는 답은 몇 가지가 나오겠다는 얘기입니까? 7가지, 그 다음에 40가지, 그 다음에 8가지 합쳐서 몇 가지예요? 55가지가 되겠죠. 그쵸? 55가지가 우리가 구하려는 답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합의법칙이라는 것하고 고배법칙이라는 것을 알아봤는데요. 이 2가지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배웠던 상황은 합의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고 고배법칙이라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배웠는데, 자, 그것도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자, 즉 여기 나와 있는 거에서는 성질이 좀 있어요. 자, 합의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 동시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동시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고배법칙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동시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표현도 당연히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 게 맞지만, 자,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이 합의법칙과 고배법칙의 의미는요. 뭐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합의법칙은 케이스 분류를 하기 위한 법칙이다. 그 다음에 고배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들을 곱해주는 뭡니까? 법칙이라고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요 2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배워야 되는 뭐에 대해서, 확률과 통계의 문제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만 정확하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 수능 확률과 통계 문제 다 맞습니다. 정말 다 맞아요. 제일 쉬워. 역대급으로 쉽습니다. 무조건 다 맞추세요. 자, 합의법칙 그리고 고배법칙. 자, 이쪽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대표 유형들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꼭 풀어서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들만 핵심적으로 짚고 갈 거예요. 자, 다른 과목하고는 다르게 우리 이과는 지금 확률과 통계에 쏟을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 안에서 제가 풀어드리는 것만 딱 따라가지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더 시간 쏟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게 잘 안 풀린다, 혹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것들만 조금 반복적으로 연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따라가겠습니다. 자, 합의법칙. 자, 12번, 연습 문제가 지금 유형 연습 12번이라고 돼 있죠. 자, 문제를 봐주시면, 자, 집합 x가 1, 2에서 집합 y가 1, 2, 3, 4, 5, 6으로의 함수 f 중에서 f1하고 f2를 더한 거가 4의 배수가 되도록 한대요. 4의 배수가 되도록 한대요. 4의 배수가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자, 4의 배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까? 자, 2개를 더해서 4의 배수가 된대요. 그러면 자, 우리 4의 배수 4, 그 다음 8, 그 다음에 12, 또 뭐 있죠? 16, 20, 바보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여러분들 초등학생 아니잖아요? 자, 그럼 뭡니까? 4라고 하는 숫자와 그 다음에 8이라고 하는 숫자와 그 다음에 12라고 하는 숫자와 16이라는 숫자로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이걸 살펴볼까요? 자, 2개를 더해야 되는데 2개를 더해가지고 지금 나올 수 있는 숫자의 최대치가 몇입니까? 그렇죠. 몇이에요? 12잖아요. 12. 12까지밖에 안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자 요렇게 뭐합니까? 케이스를 분류한다고.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 세 번째 상황. 상황을 분리를 합니다. 이 1번, 2번, 3번 상황은 같은 상황입니까? 다른 상황입니까? 다른 상황이죠. 그럼 합의 법칙일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합의 법칙이라는 것을 파악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1번 상황에 대해서 한번 개수를 한번 세볼게요. 자, 노가다라 그랬잖아요. 노가다예요. F2라고 F2를 더했는데 이거가 4가 된대요. 그럼 뭐예요? 1 플러스 3. 그 다음에 2 플러스 2. 그 다음 뭡니까? 3 플러스 1.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자 8이 되는 경우는요. 자, 8 되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뭐가 있을까요? 자, 앞에 거 작은 거부터 해볼까요? 2 플러스 6부터 있겠네요. 2 플러스 6. 그 다음에 3 플러스 5. 그쵸? 그 다음에 4 플러스 4. 그 다음에 5 플러스 3. 그 다음에 자 6 플러스 2가 있겠죠. 요렇게 몇 가지가 됩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5가지가 되겠네요. 그쵸? 자, 5가지. 자, 마지막으로 12가 되는 경우는 딱 몇 가지입니까? 그렇죠.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요거는 6 플러스 6밖에 존재하지 않네요. 자, 그래서 1번 상황과 2번 상황과 3번 상황이다라는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총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숫자는 자, 여기서 요거의 경우가 3가지. 그 다음에 여기의 경우가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의 경우가 한 가지가 되니까요. 우리가 구하려는 답은 총 9가지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문제하고요. 제가 살짝 이 문제를 살짝 바꿔서 한번 내볼게요. 비슷한 유형인데 살짝 바꿔서 내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냐면 자, 함수 1, 2라고 하는 거에서 지금 마찬가지로 1, 2, 3, 4, 5, 6으로의 함수 이렇게 문제를 내시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내지 않고요. 1부터 6까지의 카드가 있대요. 이 카드 중에서 내가 2장을 뽑아서 이 2장을 가지고 뭘 만들겠다는 얘기냐면 얘네 2장을 더한대요. 그 더한 거가 4의 배수가 나온대요. 자, 요렇게 문제 조건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문제에 아예 이 상황 자체가 바뀐다라는 걸 파악하셔야 돼요. 자, 무슨 조건이 바뀌는 거냐면요. 1에서부터 6까지 카드가 있다는 얘기는 이게 한 장씩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조건에서는 함수로 해서 우리가 배열하기 때문에 자, 똑같은 숫자를 여러 번 써도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얘는 어때요? 한 번 쓰면은 사라지죠. 그러면 똑같은 숫자를 여러 번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류하는 상황은 똑같을 겁니다. 4, 8, 12로 똑같을 건데 여기에서 4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뭡니까? 자, 4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요. 1 플러스 3만 존재하죠. 선생님! 3 플러스 1은 어떻게 되나요? 3 플러스 1? 3 플러스 1 안 되나요? 3 플러스 1은 어떻게 되죠? 3 플러스 1은 순서가 바뀌는 경우 자체를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2장을 뽑는 거니까 이거 자체는 뭐가 없습니까?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없다고요. 따라서 1 플러스 3만 가능하죠. 자, 8은 어때요? 8은 2 플러스 6 가능하죠? 그 다음에 3 플러스 5 가능하죠? 4 플러스 4는 안 됩니다. 왜? 똑같은 숫자 2개잖아요. 그 다음에 12는 아예 원초적으로 안 돼요. 왜요? 6 플러스 6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가능한 조건 몇 개입니까? 그렇죠? 3가지밖에 안 돼요. 자, 이 문제하고 똑같다라고 느끼시면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자, 확률과 통계 단어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의 인문적인 지식, 독해력도 필요합니다. 독해력.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토시가 바뀌어서 문제가 싹 바뀝니다. 조건을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수 이런 거 없습니다. 실수라 생각하시지 마시고 철저하게 조건들을 잘 보셔서 어떤 문제에서 어떻게 우리가 조건들을 사용해야 되는지 철저하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곱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조건에서 지금 수행평가를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자, 여러분들, 자, 수행평가 열심히 하시고 있나요? 수행평가 지금 이제 방학이라 갖고 안 할 텐데 방학 숙제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그 학생부 종합 잘 챙기셔야 됩니다. 학생부 잘 챙기세요. 여러분들 지금 현역을 기준으로 얘기를 할 때 현역들이 재수생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학생부 성적은요, 바뀌지가 않아요. 그리고 1학년 때, 2학년 때 조금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3학년 때 조금 그것들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완화를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노력했다라는 것들만 보여주면 됩니다. 성적을 너무 높게끔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대학교들이 여러분들의 성적 자체를 막 엄청 막 높게 1등급, 2등급만 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자 수행평가도 잘 준비하시고 내신도 조금 챙기셔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자, 이 그림은 어떤 학생이 작성한 수행평가 보고서래요. 근데 여기서 머릿말, 제목, 인적사항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뭐를 결정합니까? 글꼴이라는 걸 결정한대요. 근데 글꼴이 어떻게 돼야 된대요? 글꼴이 모두 달라야 된대요. 모두 다르기 위한 조건이 몇 개냐? 이걸 물어본 건데 자, 머릿말의 개수가 3가지인데 자, 제목의 개수는 6가지고요. 인적사항의 개수는 3가지죠. 그쵸? 이거를 내가 조금 단순화시켜 볼게요. 이거 머릿말 A, 제목 B, 그 다음에 인적사항 C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도 숫자 한번 붙여볼까요? 이거 1, 자, 얘는 2, 이거 3, 그럼 이거 1, 이거 2, 이거 3, 그 다음에 얘 4, 5, 6 이렇게 갑시다. 숫자가 편해. 4, 5, 6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A가 있고 그쵸? B가 있고 C가 있는데 A, B, C에다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요. 머릿말하고 제목하고 인적사항하고 뭐가 돼야 돼? 다 다른 조건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걸 골라야 된다는 얘기죠. 똑같은 거 고르면 안 된다고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자 A라고 하는 거에 대한 조건을 딱 써보려고 하다 보니까 1, 2, 3 세 가지가 있네요. 1, 2, 3 세 가지. 자, A에서 예를 들어서 1을 한번 골랐다라고 쳐봅시다. 그 다음에 A에서 2를 골랐다라고 쳐봅시다. A에서 3을 골랐다라고 쳐봅시다. 자, 이때 상황들 다 어때요? 다 동일한 상황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A가 1을 고르던, A가 2를 고르던, A가 3을 고르던 B하고 C를 고르는 데 있어서 상황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생각해보세요. B는 뭡니까? B는 자 여기서 1, 2, 3 골랐던 요 3가지 중에서 하나 빼면 되는 거고 즉 여기서 5가지가 되는 건 동일한 상황 아닙니까? 그쵸? 자 여기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5가지 나오고 여기서도 5가지 나오고 여기서도 5가지 나오죠. 이러면 얘네들이 다 무슨 가지예요? 다 같은 가지가 되는 거니까 얘네들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가지치기 해야지. 어떻게? 가지치기 해야지. 지워. 왜? 같은 상황이잖아. 곱의 법칙 써야지. 곱하기 3이잖아요. 곱하기 3. 왜? 3가지 상황이 똑같으니까 하나만 생각하자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게 문제야. 뭐냐면 B라고 하는 상황을 내가 5가지라고 해서 요 가지를 가지고 C를 생각해 봤을 때 C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5가지 중에서 자, 예를 들어서 1을 선택했다고 칩시다. 그럼 5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자, 2, 3, 4, 5가 6까지 있겠죠. 그쵸? 2, 3, 4, 5, 6이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여기서 봐보세요. 2하고 3을 선택하게 되면은 C를 선택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가지수가 3가지예요. 그쵸? 근데 4, 5, 6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은 C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총 몇 가지가 됩니까? 여기에서 하나를 이미 선택해버렸기 때문에 2가지가 되시죠.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어떻게 합니까? 노가다라 그랬죠. 하면 돼요. 이렇게 나누는, 보이기만 한다면. 자, 보세요. 자, 5가지로 나눴죠? 그러면 2, 3이라고 하는 거에서 3가지씩인 거니까 3 곱하기 뭡니까? 2가지죠. 3 곱하기 2죠. 그쵸? 여기에서 4, 5, 6을 골랐을 때, 자, B가 4, 5, 6을 골랐을 때 여기서 2가지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3이죠. 4, 5, 6이었을 때 2가지씩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서 6가지, 요거 합쳐서 6가지, 그쵸? 이거 2개 합치니까 12가지인데, 자, 12가지라고 하는 거에다가 앞에 아까 곱하기 3이 있었으니까 곱하기 3까지 하셔서 몇 가지가 되십니까? 36가지다.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근데 여러분, 자,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건 조금 더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상황이 웬만하면은 안 바뀌고 곱하기로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으면 좋거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자, 요렇게 가는 것보다 자, 이거의 상황을 살짝만 바꿔볼게요. 어떻게? 자, 상황을 바꿉니다. 자, 이건 그대로 놔두고 여기다가 이 B하고 C하고 얘네들의 순서만 C하고 B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A에서 선택했죠. 뒤에 안 바뀌죠. 그 다음에 C에서 선택할 건데 C에서 선택하는 거 3가지도 마찬가지로 4를 선택하나 5를 선택하나 6을 선택하나 뒤에 상황이 바뀝니까? 안 바뀌지 않습니까? 4를 선택하면 4가 지워지면 되는 거고 5를 선택하면 5가 지워지면 되는 거고 6을 선택하면 6이 지워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앞에서 하나 지워졌잖아요. 안 그래요? 즉 얘네들의 순서를 바꾸게 되면은요 문제가 되게 쉬워져요. 앞에 거 뭐라고요? 자, A라는 상황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자 동일한 상황이니까 곱하기 3이라고 얘기했었죠. B라고 하는 이 C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고를 수 있는 상황이 4, 5, 6 3가지니까 곱하기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B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상황도 1, 2, 3, 4, 5, 6 중에서 2개의 상황 1하고 얘에서 지금 내가 4를 선택했다고 칠게요. 그럼 1하고 4를 지우고 하나, 둘, 셋, 4가지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는 거니까 곱하기 4죠.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요? 3 곱하기 3 곱하기 4다. 9, 4, 9, 4, 9, 4, 36이네요. 그쵸? 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률과 통계를 계산할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 어떤 순서로 해가지고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상황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바뀌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배열하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시행착오를 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문제를 보고 이게 이렇게 푸는 거였구나 라고 해서 그냥 답지만 따라가시면 여러분들 절대로 망합니다. 절대로 확률과 통계는 답지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강의하는 요 논리만 따라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연습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비슷한 문제가 나왔다. 그거에 대한 논리로서 우리가 정리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곱의 법칙하고 합의 법칙이다라는 요 2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상황 정리를 해야지 요 생각만 가지고 쭉 가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서 합의 법칙하고 곱의 법칙을 융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산이네 마을. 이산이 왜 이산일까요? 이산이네 마을에는 그림과 같은 도로가 있다. 이산이의 집에서 출발해서 학교와 도서관을 한 번씩만 거쳐서 집으로 돌아오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이거 왠지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이름이 있으면 좀 기분 나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이름을 낸 것 같아요. 이산이라는 사람 있어요? 이산이 있으면 제보. 이산이 있는 사람? 이산이 있으면 내가 밥 사줄게요. 정말? 진짜? 리얼? 자, 이산이네 마을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자, 이산이라고 하는 학생이 지금 그림과 같은 도로에 있을 때 자, 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집에서 시작을 해서 학교와 도서관을 거쳐야 되는데 자, 순서가 있죠. 집에서부터 학교를 갔다가 도서관을 갔다가 그 다음에 집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맞아요? 이게 일반적일 것 같은데 그쵸? 집에서 자 도서관을 갔다가 학교를 갔다가 집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쵸? 자, 이게 뭡니까? 상황이죠. 노란색 상황. 이거를 우리가 1번 상황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2번 상황.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2번째 상황이라고 할게요. 자, 사실은 여기 도서관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 자, 도서관이 아니고 보통 학원이거나 아니면 학원 안 가는 날은 뭡니까? PC방이죠. 그쵸? 이 도서관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핑계거리야, 핑계거리. 학교에다가 이제 집에다가는 이제 너희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서관에 갔다 올게, 엄마. 해놓고
가다가 도서관을 가는 길목에 뭔가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내가 지금 도서관을 가가지고 내가 얻을 게 뭐가 있지? 내가 도서관을 가야 하나? 라는 생각이 막 불현듯 지나가면서 결국 도서관을 안 가고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선생님이 그랬어. 너희는 안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랬어. 자, 그래서 도서관을 가는 길목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가 정말 중요해. 자, 그래서 1번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2번이라는 상황. 자, 이 학생은, 이산이라는 학생은 정말 착한 학생인가 봐요. 그냥 길 따라서 정확하게 목적지에만 딱 도달을 했대요. 자, 그러면은 1번이라고 하는 거에서 자, 집에서부터 학교를 간다.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집, 학교, 그 다음에 도서관, 그 다음에 다시 집. 요렇게 돌아가는 케이스에서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건 동시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휘해가지고 생각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가는 데에서 1번이랑 2번 요 두 가지 길을 선택하는 거가 뒤에 상황에 영향을 안 주죠.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고배 사건으로 써주셔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를 따라갈 거예요. 자, 두 가지 곱하기, 자, 얘를 따라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곱하기 2, 학교에서도 지금 도서관까지 가는데 두 가지 길이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자, 도서관에서 집까지 가는 길, 요렇게 가는 거 세 가지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그냥 곱하기 3을 딱 해주셔서 계산해 주시면은 12가지다 라고 하는 가지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반대로 가볼게요. 그쵸? 반대로 갈 건데, 자, 집, 그 다음에, 자, 도서관,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집으로 갈 건데요. 자, 요렇게 가는 길에서 집에서부터 도서관 가는 거에 대한 길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잖아요. 그쵸? 여기서 세 가지.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학교 가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요것도 두 가지.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집 가는 거 몇 가지? 요것도 두 가지죠. 그쵸? 뭐지? 얘도 몇 가지입니까? 얘도 총 12가지네요. 선생님, 그러면 얘하고 상황 똑같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럼 우리 요거를 계산할 때 있어서도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지 않고도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차피 길은 똑같기 때문에 일로 가나 상황이 똑같네? 그것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자, 뭐 하면 됩니까? 1번 상황 곱하기 지우고 2 하시면 되죠. 이해됩니까? 자, 이런 방식으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틀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면은 조금 더 간단하게 효율적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노가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은 몇 가지가 됩니까? 12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답은 24가지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주사위 A하고 B하고 C라고 하는 요 세 개의 주사위를 가지고 동시에 던진대요.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다라고 하는 애가 짝수가 됐을 때의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여기에서 자, 세 개의 주사위를 던져야 되는데 그때 눈의 수의 곱이 짝수가 된다. 눈의 수의 곱이 짝수가 된다. 자,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럼 봐보세요.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라고 하는 주사위가 있는데 자, 우리 짝수, 홀수, 짝수 요것들을 곱했을 때 짝수가 되는 조건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상황 짝, 자, 짝이 아니고 찌 같네. 찌찌찌. 그쵸? 찌찌찌. 이렇게 세 가지로 가거나 아니면 자, 쯔, 흐, 쯔로 가거나 그쵸? 흐가 이렇게 하나 섞여 있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어차피 흐 섞여 있는 거는 이거 순서 바뀌는 것도 다 동일한 경우니까 묶어줍시다. 자, 같은 경우 곱의 법칙으로 묶고 그 다음에 자, 우리 뭐 생각할 수 있죠? 흐흐쯔 그쵸? 요것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존재하겠죠? 자, 흐흐쯔하고 흐쯔흐하고 뭐예요? 쯔흐흐하고 이렇게 세 가지 그쵸? 그래서 요거 세 가지 요것도 세 가지 자, 요거는 한 가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몇 가지 상황입니까? 총 7가지 상황이죠. 근데 다행히도 얘네들은 곱의 법칙으로 묶이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시면 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경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주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상황이다라고 하는 요 놈은요. 쯔쯔쯔. 자, 몇 개예요? 자, 주사위 던졌는데 쯔가 나올 확률, 짝이 나올 확률. 쯔라고 하니까 정말 쯔 같네. 몇 개예요? 3가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A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숫자가 3가지, B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숫자도 3가지, C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숫자도 3가지니까 자, 여기에서 짝수의 눈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숫자는 3의 세제곱이네요. 27가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쯔로 봅시다. 어차피 3 곱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밑에 있는 거 동일한 경우니까 얘 하나만 보면 되겠죠? 자, 이게 나올 수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 생각해보세요. 쯔 이거 3가지,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3의 세제곱. 거기 앞에다가 우리 3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81가지네. 자, 마지막 것도 볼게요. 마지막 것도 쯔니까 우리 자, 뭡니까? 3의 세제곱에다가 곱하기 3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몇 가지입니까? 81가지네. 자, 그래서 요 3가지를 더해주시면은 162가지, 180, 162에다가 189가지네요. 그렇죠? 자, 요렇게 우리가 총 경우의 숫자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자, 이거 상황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잘 구했어요. 근데 이거의 상황을 딱 생각해보면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들 제가 물어볼게요. 자, 남학생들 중에 혹시 자, 지금 손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자, 남학생들 중에 나는 한 번도 배틀그라운드를 안 해봤다. 손 들어볼래요? 거기 있다. 지금 한 명, 거기 2명, 3명, 3명이네요. 자, 3명을 세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자, 배틀그라운드 해본 사람 손 들어봐. 못 셉니다. 내가 어떻게 세? 이렇게 많은데 마찬가지로 여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물어볼게. 자, 여학생들 대상으로 자, 너네 화장해본 학생 한 번이라도 화장해본 학생 손 들어볼래? 이렇게 들겠지? 저도 지금 화장했는데 자, 화장해본 사람 손 들어라 라고 하시면 엄청 많잖아 지금. 거짓말하지 말고 안 해봤다고? 거짓말하지 마. 한 번 정도는 다 해봤을 거 아니야. 궁금하잖아. 안 그래? 더 이뻐진다는데. 저도 한번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화장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우선은 내가 피곤한 걸 숨길 수가 있어. 원래는 정말 내가 정말 그 TV에서 그 다크서클 많이 내려와 있는 그 친구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 자, 그 친구 엘인가? 약간 그 친구 같이 약간 너무 피곤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거를 조금 어느 정도 이제 그 커버가 가능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세계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원래 구하려고 하는 상황이죠. 자, 봅시다. 자, 우리가 구하려는 전체예요. 전체가 이만큼 있는데 여기서 내가 구하는 상황이 이만큼이나 돼요. 이게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A라는 사건이라 해봅시다. 자, 이거의 상황을 계산하려고 해보니까 상황이 몇 개가 나오냐면 1번 상황, 2번 상황, 3번 상황, 4번 상황, 5번 상황, 6번 상황 이렇게 상황이 엄청 많이 나와. 계산하기가 힘들다고요. 자, 여러분들의 계산 실력 믿지 마세요. 하다 보면 실수 너무 많이 해. 근데 이거의 반대 상황이 7번, 8번밖에 없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이것들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얘를 구하고 싶다. 이 상황을 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구하는 게 빠르겠다는 얘기냐면 전체에서 빼기 뭘 뺀다? 전체에서 반대를 뺀다고. 반대를 뺀다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를 우리가 여사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사건. A의 여집합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럼 전체 경우라고 하는 거에서 반대 경우를 빼주시면은 우리가 구하려는 경우를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지금 1000명이 앉아 있어. 근데 배그 안 해본 애가 3명이래. 그럼 몇 명이야? 배그 한 사람은 997명이잖아. 그게 더 쉽지 않겠니? 자, 이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자 전부를 구해 보시면 자 전부의 개수는 자 주사위 3개를 던지는 거니까 자 3개를 던졌을 때 총 6가지 있죠. 6가지 6의 몇 제곱이에요? 6의 세제곱이잖아요. 반대 경우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홀수 나오면 3개를 곱했을 때 짝수가 아니고 홀수죠.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홀수 되는 거. 그러니까 자 홀수 되는 반대 경우를 빼자고. 3의 세제곱. 이거 빼자고요. 자, 6의 세제곱 몇 나옵니까? 계산하기 힘들죠. 216이에요. 정말? 정말이에요? 자, 그 다음 빼기 27입니다. 자, 빼니까 몇 나온다? 구하려는 89까지 나오죠. 이게 훨씬 쉽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여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는 능력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여사건을 조금 더 알아보신다면은 이 여사건이 출현하는 조건이 있어요. 뭘까요? 혹시 여러분들 문제에 적어도가 출현해요. 그러면 이 적어도다라고 하는 거에서 여사건이 출현할 확률이 90%야. 기억해. 자, 그 다음에 자 문제에서 이상, 이하, 뭐 초과, 이런 미만, 뭐 이런 제한적인 조건이 나오신다. 이러면 여사건이 출현할 확률이 몇 프로다? 이거는 한 60-70% 정도 돼요. 자, 요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자, 원래 사건이 쉬울지 반대 사건이 쉬울지 요것들을 잘 비교하셔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들이 지금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자, 곱의 법칙하고 합의 법칙. 그 다음에 자, 아까 처음에 배웠었던 뭡니까? 경우의 수는 뭡니까? 노가다라는 거. 요것들을 꼭 기억하셔서 자, 지금부터 앞으로 배울 모든 내용들은요. 이게 기반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것들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를 마스터하는데 정말로 쉬워지십니다. 자, 얼마 남지 않은 수능까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지금의 노력을 그대로 쭉 따라갈 수 있게 저와 하영민 선생님이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따라와 주세요. 자, 이티쌤과 함께 앞으로 남은 수능까지 파이어!